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7월 17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뚜기가 13년 만에 라면값 인상을 예고한 덕분에 최근 주가가 급등했던 농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미 연준의장이 상하원 청문회에 참석해서요, 인플레이션이 유례없는 수준이지만 노딱 사태로 인한 변목 현상으로 일시적인 부분에 머물 것으로 지금 강조하면서 결국 노딱 사태의 진정과 경제 회복이 되면 이런 변목 효과가 사라지면서 인플레이션도 반전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상을 서두른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는데요.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금리 인상 시기가 여전히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국채금리는 위로 치솟지 않고 다시 하향 박스권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오히려 1.3도 깼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응하는 시장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계속 언급을 드렸듯이 부채 한도 초과분에 대한 유예 조치가 연장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흔들림을 계속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라면값 인상에 대해서 살펴보죠. 오뚜기가 내달 약 12% 정도 라면값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13년 만의 인상인데요. 업계에서는 원래 농심이 인상을 하면 후발주자들이 따라서 인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동안 그런 후발주자인 오뚜기는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중간에 가격을 한번 내린 적도 있었죠. 그래서 가격 안정화를 만들면서 버텼었는데 결국 원자재가 급등이 오뚜기로 하여금 13년 만에 가격 인상을 불러왔다고 봅니다. 이미 오뚜기는 라면을 제외한 식품군에서 약 10% 정도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메일 유업 같은 경우도 수입 초콜릿에 약 5% 정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CJ 같은 경우도 육가공 제품 20여 종의 가격을 평균 9.5% 인상했고요. 해태제가 역시도 다음 달부터 대표 과자 제품 5종의 가격을 평균 10.8% 정도 인상을 합니다. 결국 전반적인 식품 가격이 인플레이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농심이나 삼양 같은 경우도 가격을 안 올릴 이유가 없겠죠. 지금은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농심이 과거의 가격 인상 시기 때 주가의 흐름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죠. 2008년도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2월 달에 11.3%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한번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2011년 11월에도 6.2% 정도 가격 인상을 했었는데 이때는 크게 반등하지 않고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고 주가가 반응이 크지 않았어요. 2016년 12월 때는 5.5% 인상했지만 이 인상 이후에 주가가 한 번씩 튀기는 했어도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죠. 결국 다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결국 가격 인상분을 불러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미리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뚜기가 지금 가격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반기 안에 농심도 가격 인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이 고가를 치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겠냐, 결국 지난번에 최고가도 한번 찍겠냐 예측을 해본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농심이 5% 정도 가격을 인상했을 때 약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 갖고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할 수는 없잖아요. 농심의 시총이 지금 몇천억짜리도 아니고 2조짜리입니다. 금요일장 2조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가격 인상으로 흥분할 게 아니라 수급 보면서 트레이딩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 때 오뚜기는 어땠냐? 자, 2008년부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옆으로 횡보하던 주가가 갑자기 초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때 급등했던 배경은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간편식 식품 시장의 강자인 오뚜기가 재평가받은 거예요. 이때 가격 인상도 크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뚜기는 오히려 가격 인하를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왕급등했습니다. 갓뚜기 별명이 이때도 더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때 주가 급등 요인에 좋은 호재들이 막 갖다 붙이면서 세력들이 끌어올린 거죠. 무려 140만 원대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젠 차익 실현으로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바닥에서 라면값 인상으로 다시 이런 140만 원까지 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급도 오뚜기 쪽에 강한 수급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오뚜기도 앞전의 고점인 이 90만 원대까지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저 고점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오뚜기의 실적 전망 추이를 보면 연결 매출액이 올해 같은 경우 2조 6,700억 정도가 예상 매출입니다. 그런데 면유는 약 7,600억 정도니까 30% 수준이 안 돼요. 더군다나 매출도 지금 감소를 예측하고 있죠. 당연히 매출이 감소하면 영업이익도 감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감소분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조금 축소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수급이 왜 농심이 좋았냐? 농심의 올해 매출 전망치가 2조 6천억인데 그중에서 라면에 대한 부분이 1조 4천억입니다. 70%가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라면의 가격이 인상되면 오뚜기보다는 농심에 좀 더 수익 개선이 있을 거라고 시장이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약 34.9% 정도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전망치가 조금은 축소될 것으로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는 북미 쪽 수출이 지금 기대감이 좀 살아 있습니다. 올해 북미 매출이 3,900억 정도로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2,900억, 3,600억, 3,900억. 꾸준하게 북미 쪽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농심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의 라면 업계별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주요 라면 4사가 시장 점유율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농심이 2017년부터 드디어 이제 1등으로 올라오면서 이 간극을 조금씩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벌어져서 농심이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 그러면 향후 주가는 다시 재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재평가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뭔가 대박나는 신제품이 터진다든지 삼양같이요.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메가히트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기생충 효과로 따빠구리가 한번 대박이 나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너무 단기적으로 짧았어요. 그러니까 지속성을 좀 갖고 메가히트 되는 그런 제품이 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 보면서 트레이딩하는 게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의 최근 차트 흐름인데 좋죠? 바닥을 계속 다지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가격대를 깨지 않고 이 자리에서 또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자, 거래량도 양봉에서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움직이면서 좋은 거래량도 보였습니다. 오히려 오뚜기보다도 탄력도가 더 좋은 그런 그림을 보였어요. 자, 오뚜기의 차트를 잠깐 보죠. 최근 차트입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 첫날은 강했습니다. 장중에 뭐 6% 넘는 그런 상승도 보였고 둘째 날 이제 음봉 맞으면서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근데 이렇게 수급 부담이 나타나는 것은 역시 라면이 전체 매출 차지하는 비중이 농심에 비해서 약하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앞에 다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갖고 여기를 다 장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수급 부담을 계속 안고 있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가면 또 이렇게 단기간 물려있는 매물대가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오뚜기를 매매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농심이 앞에 요 매물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슈로만으로도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요 매물대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수급을 만들고 있는데 그냥 치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매물 소화를 여기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눌림목이 이 32만 원 근처 이것이 이제 중심균역가인데요. 이번 수급을 형성했던 장대 양봉의 중심균역가를 깨지 않고 움직인다 그러면 이 34만 원대를 형성했던 금요일장의 고점을 충분히 돌파 시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깨고 다시 이 밑으로 내려오면 에너지를 모으는데 또다시 이런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또 주어져야 다시 이 자리를 한번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해서 강하게 가려면 이 32만 원 자리가 깨지지 않고 이 위에서 눌림목이 완성되고 이 위에서 고공전투가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다시 한번 깨끗하게 보면 이렇게 한 달 동안에 눌림목이 나왔는데 이 눌림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다 눌림목이 완성이 돼야 가볍게 이 고가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2만 원 위에서
더 강하려면 33만원 위에서 눌림목과 옆으로 횡보하는 수평기간이 나와줘야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역시 하면 안 되겠죠.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니까 눌림목 나왔을 때만 분할 매수하고 반등할 때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하는 전략, 그것이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상품 가격으로 전이되는 시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